반갑습니다. 김용입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김성용 강사님은 양력을 소개하자면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 웨일즈 카디프 대학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고 MBC 부산방송 기자로 입사한 후 보도 제작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주로 이제 도시의 발전 모델을 찾는 프로그램과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도인 경주 속 신라 이야기, 설화전 도시 서라벌과 조선 도공의 이야기인 망각의 유산 직접 출간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디어 부산이라는 그 사진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와는 한 20년 지기로 아주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벌써 세 번째네요, 그죠? 시민대학 온 지 세 번째고, 낮에 익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장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시민대학이 활성화되고, 또 기장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구심점이 되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책도 내시고, 또 저도 기회가 있으면 회장님이나 주위에 가능한 한 기장을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되기를 옆에서 이제 기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영광스럽게도 강의를 또 부탁을 해서 오늘은 뭘 얘기해야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책을 내고 서울 출판사에 컨택트를 해보니까 기자인 제가 명색이 당시 국장이었는데 기자는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면 후배 기자들이 쏜 기사를 계속 수정하고 교정 보고 이래서 뉴스 나가게 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출판사하고 책을 딱 내보니까 웬 아가씨가 전화를 왔는데 출판사에 저 원고를 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원고는 막 인정사정보 끝없이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중복된다 하고 막 야단을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낸 책이 경주에 대한 책인데 사라진 도시 서라벌. 저는 이제 지방 기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가본 인근 관광지를 치면 경주거든요. 애들도 이제 뭐 그런 말로 시작하면 거기 가면 차가 많이 없으니까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방 기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주를 갈 때마다 경주는 의문인 거예요. 어떤 의문인가 되냐면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좀 설명드린 거예요. 경주가 명색이 천년 고도인데 천년 수도인데 서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천년 동안 천년 수도의 상징이 뭐예요? 상징은 왕궁과 왕성이겠죠. 옛날 같으면 성이 있고 궁이 있는데 왜 경주에는 왕궁이 흔적도 없느냐? 이게 무슨 서울이냐? 이제 지방 기자로서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고민했나요? 다니면서 왜 경주는 맨날 불국사 석굴암이냐? 왕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위에는 불탔다 없으면 몰라도 밑에라도 초석 돌이라도 두고 나서 여기가 왕이 살던 데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의 고도 경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자, 경주에는 그럼 왕궁은 왜 없느냐? 두 번째, 학교에서 배울 때 고분 큰 무덤이 155기라는데 지금은 과연 몇 개나 남아있겠노? 뭐 길도 내고 집도 짓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155신라 고분 가운데 몇 개가 남았겠노?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명색이 1000년 동안 수도였어요. 지금 서울이 뭐 부산 보기를 저 지방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보면 서울이 지금 수도 몇 년째입니까? 1392년 조선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니까 1392에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700년이 안 되거든요. 6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서울 저 콧대는 세계 부산을 봐도 700년도 안 되는 서울이 부산 보고 촌 사람이라고 말이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고 나서 1000년 동안 경주가 서라버리 수도였다. 물이 없고 되겠습니까? 물. 근데 지금 경주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물이 습니까? 보문단지 가는데 보면은 그 넓은 그 북천, 알천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알천. 그 북천이 그게 옛날에 신라시대 때 강이었답니다. 그 보문단지 가는 옆에 큰 거 있잖아요. 축구장 만들어 놓고 한데. 그런데 지금 가보면 경주에 물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도시가 성립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약 한 20년 동안 계속 이어오다가 오씨, 내가 책 한번 내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획서를 내는데 운 좋게도 조선일보사에서 언론인 저술 지원에 탁 선정이 돼요. 그래서 출판비를 다 지원받고 책을 받고 제가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소개를 하면은 사라진 도시 서라벌 경주 속 신라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도서관에는 많이 수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책을 내고 나서 제일 보람됐던 얘기는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독자도 있었고 한데 자기도 경주를 10번 수십 번 가지만 왜 이 책을 지은 작가처럼 의문해 보지 않았는가? 경주를 그리가면서 왕궁 왕성에 대한 의문을 해보지 않았는가? 고분은 과연 몇 개가 우리가 남아 보존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하지 못한 게 너무나 부끄럽다. 경주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글들이 제일 제가 보람되더라고요. 이 책도 뭐 지방에서 제가 그 기자 생활하면서 냈지만 나름대로 책을 좀 서울의 그 문화재 관련 유영준 씨 책을 내는 눌와 출판사에서 냈거든요. 책도 보면 재밌게 카바를 했어요. 이 책 카바가 이런 식으로 사진 한 장을 딱 했거든요. 느낌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서라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남은 게 없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하는 고민했는데 당시 사진작가 김홍희 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출판사에서 책 카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 20년 품었던 의문을 책으로 냈고 또 그 이후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 포항 MBC에서 창사 특집으로 방송도 하고 전국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경주를 다음 가시면은 완전히 다르게 적어도 오늘 제 얘기 듣고 나서 가시면은 경주는 완전히 다르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고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주를 갔다 오시면 안 되고 문화유산 문화재 관련 관광 얘기하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했거든요. 아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시면 경주에 저런 얘기들이 숨어 있었구나. 우리가 경주를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만 깨우치면 오늘 제가 빼는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또 지금은 문화, 역사, 관광 이게 지금 우리 대세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간 나면 여행을 가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또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경주를 여기도 10번, 수십 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이 가셨겠지만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왜 저런 거는 학교에서 안 배웠지? 하는 것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경주를 다시 봐야 되느냐? 경주. 이걸 우선 중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얘기 나오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역 차별 이런 것들 보면은 영원한 갈등 이런 피해의 도시도 결국 천년고도 경주가 아닌가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이제 이 책을 내다 보니까 이제 국회 자료실을 여러 번 갔거든요. 가서 제일 눈물겨웠던 자료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 수석들하고 얘기해서 경주 관광개발 계획을 70대 중반에 세우는데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백제 쪽이다, 호남 쪽이다. 왜 백제 문화권을 놔두고 경주에다가 돈을 걷다가 다 갖다 놓느냐? 얘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외국인들도 전문가들이 볼 때 경주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한다. 경주부터 투자해가 개발하고 다음에 백제, 부여, 공주 하면 안 되나? 그 얘기들 기록이 남긴 걸 보고 나서 결국 뭐냐면 경주라는 것도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뒤늦게 막 투자 개발 연구하는데 돈을 쓰는데 결국은 지역 갈등, 백제권과 신라권, 좀 더 얘기하면 호남권과 이쪽으로 나눠지는 데서 역설적인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경주에 대해서 계속 돈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개발을 못하니까 무슨 그게 있으면 그냥 늘상 있는 그냥 무덤밖에 없고 돌덩이밖에 없고 그냥 불국사 석굴암이 단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저는 지금도 지금 이제 책을 내고 지금 이제 사진 쪽으로 또 다시 이제 내년쯤에는 역시 서답을 찾는 전책하는 책을 한 개 보고 싶은데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경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경주를 아주 경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경주를 다시 봐야 되느냐? 천년 수도거든요. 그렇죠? BC 57년부터 망할 때까지 935년까지 992년 천년에서 딱 8년 보지됩니다. 그죠? 천년 수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서안, 중국, 교토, 이태리, 로마. 하지만 한 왕조가 천년 동안 수도인 데는 경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왕조가 바뀌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럼 경주를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경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천년 수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 그런데 스라브레는 왕궁이 흔적도 없더라. 중국에는 지금 뭐 있죠? 북경에 자금성 큰 거 있죠?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많죠? 창경궁까지 5개 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는. 영국에는 윈저궁,
프랑스 베르사유, 일본 교토도 가보니까 평안궁인데 해양궁이라서 지금 한 60년째 복원 중이더라고요. 60년째. 근데 이제 겨우 이제 궁 한 2개 만들어 놓고 궁을 지금 이제 막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수도의 상징이 궁과 성이라면 저는 이제 그거 한 거죠. 지금 거다가 뭐 복원해서 만들 싶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 땅에 흔적이 남아 있으면 그 흔적을 발굴해서 흔적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자는 게 갖자는 게 제 의도거든요. 왕궁왕성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안압지하면 다 알죠, 그죠? 안압지. 근데 지금 이제 안압지가 아닙니다. 가보시면 안압지 안 하고 동궁과 월지라 합니다. 월지. 안압지는 워낙 그 조선시대 때 기러기하고 오리가 많다고 붙인 이름이고 실시본도 발굴해 보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월지. 그 안압지의 바로 맞은편에 이따가 이제 영상을 다 보실 텐데 월성이 있습니다. 월성. 파사왕 5대 파사왕 22년 101년도에 토성을 에다가 왕성을 지었죠. 토성을 쌓아서 왕궁을 건설하고 폐망까지 쳤다. 면적이 약 6만 평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하지만 70년대까지는 민가로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월성입니다. 안압지에 대한 설명이죠. 삼국 통일해가지고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안압지가 이제는 아닙니다. 동궁과 월지. 74년도에 이제 정화 사업 하다가 중단을 하고 발굴했는데 어마무시한 3만여 점의 유물이 연못에서 나옵니다. 원래는 그 연못 저수지인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연못이 아니고 왕궁에 딸려있던 그 유원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 동궁과 월지, 궁터도 있었고, 그 당시에 발굴 책임자였던 김원용 교수는 그 궁터가 밑에 있는데 너무 졸속으로 5, 6개월 만에 발굴한 것에 대해서 평생 국어학자로서 후회도 하고 반성한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발굴이나 복원은 서툴게 하면은 안함만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분이 많이 있지만 다 파는 게 능사냐? 아니라는 겁니다. 손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제 안압지라는 동궁과 월지에서 궁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를 지금 새롭게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왕궁, 왕성의 흔적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발굴팀들은 너무 모르고 연못 청소하려고 추천해 보니까 건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뒤져보니까 여기다 동궁이 있었어? 이거 뭐야? 뒤에 파보니까 또 건축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월성하고 안압지하고 사이에 지금 4차선 대로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경복궁, 서울 경복궁 가운데로 대로를 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길을 내다 보니까 왕궁과 왕성이 뚝 잘려본 거예요. 원래는 월성하고 안압지하고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왕성 왕궁인데 그 사이에 우리 무식한 후손들이 대로를 내버린 거예요. 청와대를 허물고 그 사이에 길을 내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경주 문화유산하고 우리가 문화대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한데는 그 도로는 폐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월성과 연결되는 왕성 왕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동궁과 월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이 가시면은 그냥 안압지를 보지 마시고 길 그냥 건너지 마시고 월성하고를 보면서 이게 하나의 그 궁과 성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길을 내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 경주가 또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주는 우리가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155고분 역사 시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경주 고분 155고분 하는데 이 고분도 누가 번호를 매겼느냐? 1941년 일본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고고학자인 노모리 켄이라는 학자가 직접 다 다니면서 고분에다가 번호를 매겼어요. 이거는 1번, 이거는 2번 해가지고 천마총이 155고분입니다. 천마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대릉문 안에 있는 거 그게 155호 고분입니다. 근데 155고분인데 제가 의문했다 했잖아요. 몇 개 남았을지. 당시 취재해보니까 몇 개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명색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물어봐도 많이 없어졌죠. 무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 책자가 제가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고분별로 상태를 조사한 건 있는데 얼마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155고분 가운데 완전히 유실되거나 봉분이 아예 없는 거 이게 90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상당수는 길을 내고 또 도구를 많이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돈 된다고 막 무덤 파고 봉분 없애고 안에서 막 그릇 박 나오죠. 뭐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몇 개냐? 안타깝게도 60개밖에, 65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경주는 지금 뒤에 나오고 설명드리겠지만 고분이 이게 외국인들도 와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뭐 둘러싼 그런 건 아닌지 몰라도 이렇게 큰 봉분으로 무덤을 만든 고분이 있는 데는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서울 경주가 지금 역점 사업을 하는 게 도심 고분 공원이래요. 도심 고분 공원 해가지고 고분 파크를 만들거든요. 지금 대농원하고 그 뒤쪽에 나오면 노동 노서동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황리단 길에서 하는 그 옆에 마주 보는 데 있잖아요. 그 노동 노서 고분하고 그 중간에가 있는 데가 쪽샘지구라고 있는데 그 쪽샘지구가 아니라 이제 주로 보면 경주 해장국집이 있잖아요. 콩나물국밥집 팔고 하는 집. 그 일대인데 거기가 주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무덤을 막 없애버리고 막 독이 이런 걸 가지고 발굴해가 팔아먹고 왔는데 거기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그 작업을 해보니까 약 한 90기의 무덤이 없어진 걸 확인해냈어요. 파보면 알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돌도 있고 밑에 있는데 위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주 중에서는 지금 역전 사업 중에 하나가 고분 파크를 만들어 보자. 규모는 약 20만 평입니다. 대농원, 노동, 노소 그리고 쪽샘지구를 없는 사라진 한 90기, 100기의 무덤들 그거는 이제 155고분에도 안 들지만 좌우간 일반 귀족일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이 무덤이니까 좀 큰 고분을 다 치면은 그런 걸 다 복원해내면 아마 흔히 말해서 이집트 왕들의 계곡,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계곡하지만 경주는 가보면은 20만 평의 그 무덤들이 어마무시한 무덤들이 큰 거는 물론 엄청 크지만 작은 무덤들이 쫙 펼쳐진 것 같아 보이면은 세계적인 볼거리 될 겁니다. 가능하다 보죠. 신라의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첫선을 보인 것이 뭐냐? 신라가 뭐냐? 당시엔 제가 책을 취재해 보니까 좋게 잘 평가하면 세계 한 4대
바그다드, 중국 장안, 서라벌 정도. 저 당시 뭐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의 나라는 없고 세계 한 3, 4대 정도의 세계적인 도시였다. 장안에서 오면 배를 타고 와가 울산으로 접었다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쪽의 유물들이 경주에서 나오잖아요. 아랍 상인의 그 석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서라벌이 세계적인 중심 도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런 거를 누구도 연구하거나 발표하거나 또 우리가 복원하거나 이렇게 다시 회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계 3, 4대 도시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자긍심을 느낄만 하다는 거죠.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됐다는 거죠. 뭐 제 개분 같았으면 딴 데서 1,000억, 2,000억 하는데 한 5,000억 들이면은 어디 외국에 어디에 볼 손색 없는 멋들어진 고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금 K컬처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경복궁에 한복 입고 막 다니는데 경복궁에 관광객들 경주 문화 역사가 밝혀지면 이건 더 외국인들 아마 졸도할 겁니다. 아니 1000년 전에 서라벌이 세계 4대 도시였어? 가보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황룡사 구천목탑도 있죠? 너무나 많잖아요. 이 프로그램 제작도 지원받아서 이게 월석입니다. 도시가 사라졌다. 우수한 사람들의 삶과 인연 그리고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도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오랫동안 막강한 힘을 가진 도시였다. 천년수도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천년 세월의 무게 탓일까, 왕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을 서천은 초성만남이었다. 그리고 도시 곳곳을 휘돌아 땅을 풍요롭게 했을 넓은 하천은 바닥을 드러낸 채 도시의 황량함을 더하고 있다. 신라 천년 왕도 서라벌은 이렇게 했다. 도심 곳곳에 산재한 이름 모를 수많은 고군만이 전설처럼 지난 세월을 말합니다. 천년수의 성지는 단연 왕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주는 왕궁 유적이 서라벌이 사라지고 또다시 천년이 흘렀다. 월성 왕궁이 지금 기나긴 잠에서 깨어날 그날을 기다린다. 인구 20여만의 작은 도시 경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경주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도시적
유네스코는 경주 전 지역에 걸쳐 있는 수많은 유적들의 가치를 인정해 역사 유적 지구라는 이름으로 모두 5개 지역을 인류의 유산,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켰다. 세계가 인정하는 귀한 유적들이 고스란히 모여있는 고도 경주. 경주는 천년 동안 왕조를 이어온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다. 신라의 서라벌이라고 그 도시는 원래 작은 마을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세기경에는 그 도시 계획이 만들어져서 도시가 형성이 됐고, 그로서 7세기, 8세기를 지나면서는 세계적인 대도시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문화적인 수준이 아마 당나라의 장안성에 못지않은 그런 수준으로까지 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아있는 유적이나 인물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기원은 서라벌에서 시작되었다. 서로 우리말로 서라벌이라 불리던 부족국가는 기원전 57년 고대국가로 성장한 뒤 676년에 이르러서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하는 대유역을 이루었다. 그리고 안정된 정치 기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학과 문화, 예술의 꽃을 활짝 피웠다. 신라의 중심인 서라벌은 7, 8세기에 이미 국제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같은 시대에 유명했던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이슬람 제국의 바그다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서라벌이 천년 동안 신라 왕조의 수도였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한 도시가 1000년 가까이 소위 국경으로 사용됐다는 유래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대체 보면 이스탄불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수도로서 역할을 했지만 한 왕조가 한 도시를 1000년 가까이 그 왕성과 왕정으로 활용한 걸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세계사적으로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 중국의 서안, 그리고 경주. 이 네 도시의 공통점은 천년 동안 한 나라의 수도였다는 사실이다. 왕이 생활하는 왕은 정치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으로 당시 생활상
오래전부터 방치해온 월성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신라 천년수로의 월성이 그냥 폐허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월성 같은 경우는 최상위 신라인들 생활 용품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신라사 복원에 대한 자료들이 무진하게 나올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라를 이야기하면서 왕성에 대해 궁금히 여겨본 적이 없다. 1000년 동안 신라를 이끌었던 50여 명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수탈의 환 속에 생을 마감했던 그런 왕궁과 왕성은 어떻게,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935년) 신라가 망했습니다. 정순왕이 백관들을 건드리고 대성에 있는 그 왕건한테 항복을 해서 갔죠. 신라의 중심 세력들은 정수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신라의 왕성이었던 월성은 고려 때 왕성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5년 이후 어느 누구도 고려나 조선시대 어느 왕조에서도 신라 왕성을 유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과정에 신라 왕조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땅속에 묻혔습니다. 월성의 흔적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조선시대에 장덕궁 후원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궁중자원 월지가 있습니다. 기러기와 오리가 많이 논다고 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안압지로 불렸지만 신라시대 이곳의 이름은 월지입니다. 월성의 동북쪽에 자리한 월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동. 저수지처럼 방수되었던 월지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1974년 경주 관광 종합 개발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연못을 정비하기 위해 준설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대량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당시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때가 7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마 아날지를 경주 사적 관리 사무소에서 준설을 해서 연못을 정책을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준설하는 와중에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정 속에 기와라든지 또는 금속 유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정식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발굴 문화주의원회 발굴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디오 상태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중간 브레이크 타임 좀 갖자고 또 주최에서 말씀하시니까 한 5분, 10분 시간이지만 자관 몇 분이 저에게 또 막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셔서 이렇게 힘이 납니다. 경주를 좀 우리가 확대해보고 좀 더 상상해보면 기장도 결국 역사 유적지잖아요, 그죠? 기장 역사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것도 다 보면 우리 과거를 지금 이제 현재를 어떻게 재현하고 또 우리가 배울 것이냐 과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경주에 대한 얘기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경주를 빗대서 우리 기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장 지역에 대한 애양심, 또 기장 애양하면 우리 공태도 회장님 계시지만 그 애양심을 가지고 이 경주를 바라보면
훨씬 더 배우고 느낄 게 많다 생각하고 우리 김용호 회장님께서도 정말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좀 많이 주면 어떻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서울 입장에서 보면요, 여의도나 청와대 앉아 있으면 경주 안 보입니다. 경주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서울밖에 안 보이고 표밖에 안 보이고 경주 지금 시민 해봐야 주민 해봐야 전부 24만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 구가 지금 35만인가 10만인가 이랬죠. 해운대 반밖에 거의 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다 대놔놓고 너가 뭐 좀 잘해라 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도 안 되는 규모의 도시에게 세계에서 유일한 어디에도 없는 천년 왕도의 모습을 한번 느끼게 해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주문이자 기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면 요즘 그 K-팝 데몬 헌터스들 보셨죠? K-팝 데몬 헌터스는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 제작권 일본에 있는 그 소니 픽처스에서 돈을 대고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는데 감독이 매기 강이라는 캐나다 교포예요. 거기다가 한국 문화를 고스란히 녹아내었거든요. 이럴 때 뭐 호랑이도 나오는데 그 호랑이하고 까치하고 호삭도라 그러대요. 그것 때문에 한 2주 전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니까 굿즈샵 있잖아요. 아트샵 굿즈샵에 평일인데 거짓말 좀 못하면은 날 전쟁터에 전쟁터. 자기들도 이상하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문화, 역사, 문화가 우리의 경쟁력이거든요. 경복궁에 한복 입고 많이 다니는 사람들 경복궁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파고 들어가면 경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야, 웃기는 나라구나. 파고 또 파니까 또 이런 데가 있었고 이게 몇 년 전, 천년 전에 저 꿈도 못 꾸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우리 스라벌은 세계 수도였다니까요. 중심지였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경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월성 아까 왕공왕성 나왔죠. 이제야 드디어 내 책이 나오고 몇 년 있다가 발굴을 들어갑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마치 내가 막 외치고 나서 정부에서 들었는지 몰라도 저 책이 나오고 2년 있다가 2014년부터 12월부터 첫 지표 흙을 걷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1000년 동안 건물을 궁을 지었다면 그 교사에서 나와 있지만 한 건물을 짓고 나서 그대로 썼겠습니까? 600년 동안 101년부터 935년 망할 때까지 아니잖아요. 건물을 어때요? 또 늘리죠. 정축하고 또 한 400~500년 지나면 우리도 집 리모델링 하잖아요. 또 그 흔적들이 소식들이 고스란히 GPR 레이더 찍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돌들이 있다니까요 밑에. 그러니까 파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거 정권 바뀌니까 예산이 반토막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능코 얘기하는데 일본이나 특히 뭐 대리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데 월성에 대해서는 제가 책 쓰고 할 점 하더라도 거기는 뭐였냐면 말 타고 애들 오줌 누고 똥 누고 주말 되면 체육공원하고 뛰어놀던 놀이터였어요. 저는 아니거든요. 돌이라도 한 조각 나오면 초석이라도 한 조각 나오면은 그 월성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발도 못 밟도록 하자. 투명한 유리판을 들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1000년 전에 썼던 그 왕성 왕궁에 있던 곳은 정말 고귀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아끼면서 발도 땅에 못 대게 하자는 게 제 프라이드 자부심입니다.
그런 월성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드디어 발굴 들어갔는데 그나마 지금 한 10,000여 평, 2만 평 가까이를 파고 있거든요. 돈이 나와야 발굴되잖아요. 근데 예산을 해놓으면 정권이 바꿔버리면 아이고 경제만 됐다 좀 이따 천천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더딘 거예요. 내 생각에는 100년 먹거리라 생각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 발굴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러나 그 뒤에 돌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제가 바라건대는 정말 우리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 일본 사람이건 또 많은 사람들이건 그 월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흙도 보지 못하게 하자 하는 게 제 경주에 대한 프라이드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주시죠. 못에 물을 뽑아내고 발굴을 시작한 지 5개월. 천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3만여 점의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월지관을 별도로 마련해 당시에 발굴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삼국일통을 기념해 만든 월지, 안압지. 이곳이 새롭게 조망되는 이유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왕궁의 동쪽에 있다는 동궁이 건립돼 있었다는 사실을 발굴을 통해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못의 구조와 발견된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월지와 동궁은 왕과 왕족이 영을 즐기는 장소인 동시에 외국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접대 공간이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라시대 궁궐 건축물 월지를 통해 천년 전 월성의 모습과 월성에서 살았던 왕의 생활상을 조용히 그려본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도시 소라만. 경주에는 해방 직후 155기의 신라시대의 고군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근무하던 일본인 고고학자 노모리 켄이 당시 군구가 남아있던 고총과 호분 155기에 개별 호수를 부여하고 지도에 남겼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 본분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은 65기뿐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죽음을 맞이한 신라의 왕과 왕족들은 월성 바로 옆에 또 다른 궁궐인 고분을 지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승의 삶이 이어진다고 굳게 믿었다. 고분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건 1921년 일제강점기 시절. 지금은 작고 초라하게 남아있는 이 고분에서 금관이 최초로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금관청의 발굴 한마디로 말해서 신라의 고분, 즉 경주의 고분이 세계적인 고분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발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발굴이라기보다는 발견과 수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금관청 앞에 가옥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 가옥의 주인이 자기 가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꾸 뒤로 가다 보니까 금관청의 주체를 건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금관을 비롯한 한 금제품이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이 금관이 처음으로 출토가 됨으로 인해서 또 금관을 비롯해서 또 많은 유물들이 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동양의 투탕카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고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이 흐른 1973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고분을 발굴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일화가 하나 있다. 일단 홍남대총을 발굴하기 전에 그 가까이에 있는 천마총 155호분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금 155기의 그 무덤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번호가 155번 그게 이제 천마총인데 작은 것을 연습 삼아 한번 발굴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홍남대총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황남대총을 발굴하기 전 시험 삼아 들어가 보았던 155호 고분. 그런데 이곳에서 상상 이상의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관을 비롯한 장신구들, 그리고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말의 그림.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김정기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천마도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보였다. 자작나무 껍질을 여러 개 붙여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목각이 무너지고 그 위의 돌에 눌려 공기가 밀폐된 채로 1500년 동안 땅속에 있었다. 보는 순간 발굴해서는 안 될 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았다. (1500년의) 긴 잠을 잘못 깨웠던 탓입니다. 천마총을 발굴했을 당시 발굴 현장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금관을 수습하는데 그냥 아주 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아주 그냥 정말 이 더위 낮 삼복더위 날인데 금관을 수습하려는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이거 사실이에요.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그냥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금관을 이제 수습해서 유물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일단 바닥에 돌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사무실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들고 나오다가 이게 뭐 몇 번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일단 피했던 그런 기억. 고분의 유물들은 신라의 역사와 왕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정치적인 사건만 주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많은 것이 당시 사회를나 당시 문화를 아는 데는 대단히 미진한 그러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 속에 당시의 모든 사회 문화상이 포함이 된 현대 당시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최고의 문화적인 수준이 들어가 있고 당시 사람들이 사생관 또 철학관 모든 그 사고가 무덤 속에는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진을 기록을 남겨야 되나? 하지만 발굴된 고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저승의 왕궁은 이렇게 건재한데 왕들이 생활했던 왕궁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건축물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과연 땅 밑에는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잠들어 있을까? 월성의 모습이 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이곳은 신라시대 궁궐이 있던 곳이다.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월성 또는 월성으로 불린다.
신라와 왕들의 영역의 세월이 잠들어 있는 월성. 101년부터 935년까지, 파사왕부터 경수왕까지 50명의 왕이 살았던 왕궁이 있던 유서 깊은 곳이다. 하지만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등장하면서 수도는 개경으로 바뀌었다. 서라벌은 일개 지방 도시로 격화되었으며 감시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본격적으로 폐허가 된 것은 아마 고려 신종 2년 때 소위 신라 고흥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아마 난으로 이제 기억됩니다만은 그때 완전히 중에서도 격퇴시키고 그다음에 탄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이제 13세기 초 몽골한 때 기록에도 나옵니다만 황룡사라든지 신라 왕궁이 불타게 됩니다. 불타게 된 이후에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굴욕을 맛본 월성에는 우리가 쉽게 손댈 수 없는 보물들이 땅 밑에 숨어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거기를 발굴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그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이 하는 흉내만 내고 일부를 안 한 거죠. 거기 엄청나게 그 많은 유구들이 그 지하에 있다는 걸 알고 감당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굴 갱만 몇 개를 넣고 조사하는 척하고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월성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다만 쉽게 다가가기 힘들 뿐이다. 1000년 동안의 서울함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월성.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까. 지난 2008년 월정교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소라벌 귀족들이 생활한 왕경과 왕성을 이어주는 다리 월정교는 월성의 남쪽을 끼고 도는 남천을 가로질러 길이 60m, 폭 13m에 달하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누각형 다리다. 이는 분명 잊힌 월성과 사라진 왕궁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984년) 정부에선 월성과 월지, 계림, 첨성대를 하나로 묶어 월성 대공원을 만들 생각이었다. 이런 계획 아래 월성의 외곽을 조사하던 중 해자를 발견하게 된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따라 물을 흐르게 만든 못이다. 해자와 일부 유물들의 발견을 계기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85년부터 본격적으로 월성 외곽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자의 발굴과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84년부터 정식 해자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79년도, 80년도에 월성에 대한 약간의 성벽, 내적을 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자를 함으로써 월성을 집중하게 하기는 일고, 그래서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해자의 유무, 그 다음에 성벽의 직간접적인 그러한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해자를 발굴하면서 기와와 토기 등 9만여 점의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월성의 신비가 하나씩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왕명이나 행정문서의 내용이 담긴 목간을 발굴한 건 값진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네, 목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밑에 해자 유적의 꿀층 같은 경우 같은 데서는 아마 당시에 중요한 어떤 기록이라든가 아마 그런 지명 같은 거 그런 것 기록이 나왔습니다. 해자 발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문서에서만 언급되었던 월성의 존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했다는 것이다. 인구의 세월을 딛고 천년 동안 숨어 있어야 했던 왕궁과 왕성을 둘러싼 해자. 30년에 걸친 해자 발굴은 월성의 고고학적인 가치를 일깨워주는 더없이 좋은 계기였다. 이 자체만으로도 신라 천년의 어떤 가장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다만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지하 탐사를 통해서 내부에서는 정말 적지 않은 건물질, 거의 전면에 걸친 건물질, 예를 들면은 석축열이라든가 또는 어떤 담장이라든가 어떤 기단이라든가 또는 그 건물재 토속 이런 것들이 직접 정연하게 지하에서 있으면 지하 탐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자 발굴과 월지, 동궁, 그리고 월정교의 보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월성 발굴을 위한 준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성의 내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건 지난 2007년 지하 레이더 탐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무작정 발굴하기에 앞서 어떤 유물들이 땅 속에 있는지 레이더를 통해 사전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내용력도 진짜 저희가 물리 탐사, 즉 유적 탐사를 하고 나서 발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후에 분포 양상들을 파악을 하고 발굴을 하게 되죠. 비교를 하자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엑스레이라든가 CT, MRI를 촬영을 하고 사전에 그 환자의 상태를 알고 수술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프다고 바로 수술하는 것과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발굴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장 문화재의 분포 양상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세계적인 발굴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발굴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보다 상당히 시간적인 절약, 인구라든가 인력적인 절약, 많은 부분 효율적인 발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지하 레이더 탐사. 1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11만 제곱미터가 넘는 월성 안에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저희 월성 내부 지역을 14구역으로 탐사를 했습니다. 14구역을 약 225km 정도의 직선 거리로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석빙고 앞인데 구체적으로는 석빙고 앞에 도로와 열채가 넘는 건물지와 궁성의 위치를
상상의 감성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적으로 데이터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과를 지금 얻었습니다. 14개의 구역 중에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킨 곳은 구구역이다. 석빙고의 남동쪽에 있는 구구역은 건물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고 월성에서 제일 큰 정자가 있었을 거라 추측되고 있다. 건물터의 흔적이 얕은 곳은 지표에서 불과 10cm 바로 아래에서부터 나타난다. 맨손으로 조금만 파보면 쉽게 초석이 드러날 정도로 류구가 생생하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왕성의 핵심인 왕궁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14구역을 주시한다. 건물의 초석이 질서정연한 동서로 긴 직사각형 건물터가 복잡하게 중복되어 있어 왕이 진물을 보던 건물이 아니었나 예측하고 있다. 중심 건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은 가로 12m, 세로 16m 크기이며 이 초석 바로 바깥으로 가로 15m, 세로 23m의 초석이 중복되어 남아있다. 800년이 넘도록 왕궁터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건물에 증개축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구역은 서쪽 1구역보다 15m에서 20m 정도 지형이 높아 왕성 내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동궁이 있던 안압지와도 가장 가까운 곳이다. 지하 레이더 탐사를 통해 월성의 보물지도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월성의 옛 모습을 땅 위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고 화려했을 서라볼 왕궁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천년의 흔적을 되살리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너무나 기나긴 세월의 역사가 땅속에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월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800년 가까이 신라의 전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소위 중첩대 그런 궁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히 조사대로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인들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교토. (794년부터) 약 11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다.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 지금의 서안을 모델로 설계된 교토. 17개 건축물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축되고 있는 우리의 경주와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I think Kyoto is a very historical place. It's over 1,600 historical sites from what I've been told, and you get a wide variety of cultural experiences. You've got the Shinto experience, the Buddhist experience, and you've got the samurai experience, the geisha experience. So there are a multitude of things to be seen here. 今日この着物姿なんですけど、これはやっぱり京都だからこれちょっと着物を着てみようというこれだったんですね。そうですそうです。京都で彼女が誘っていただいて、はい、着物で歩こうと思いました。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나라. 이곳은 710년부터 794년까지 왕이 머물던 평성궁이다. 오랜 고증과 조사를 거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평성궁. 60년 동안이란 기나긴 발굴과 복원 과정을 거쳐 주장문과 대극전이 완성되었다. 平城宮跡が、今では一部なんですけれども、史跡に指定されているのは1920年代の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史跡整備に伴って、非常に小規模な調査というのは何回かありました。ですけれども、世界大戦、第二次世界大戦がありまして、その戦争の間を挟んで、50年代に、そこの大極殿の裏ですね、に、農道を作るというので、農道を拡張するという工事の時に、初めて本格的な調査が行われまして、そのすぐ後に1955年から奈良文化財研究所が発掘調査を始めて、今に至るまで約60年弱ですかね、ずっと少しずつ発掘調査を計画的に進めている状況です。대극전 뒤에는 도로가 나 있고 주장문과 대극전 사이에는 아직도 전차가 지나갑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도 들어가 보면은 천년 왕궁을 찾아서 하면은 아까 그 프롤로그 맨 앞에 그만 빼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 가운데 궁금하시면 유튜브 천년 왕궁을 찾아서 하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면 화질도 깨끗하게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과거 얘기와 유물과 나무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경주 가면 좀 어떻게 다시 봐야 될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달라진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월정교 보신 분 계시나요? 월정교? 서너 분 계시네요. 예. 월정교 그거 제작 복원하는데 한 270억 들었다거든요. 300억 드니까 그것도 이제 고고학계나 학계에서 뭐라 하죠. 이게 도대체 옛날에 이래 생긴 게 맞나? 복원이라는 그렇잖아요. 그죠? 돈을 그래 많이 들여놨는데 이게 과연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 상상도를 만든 것일까? 그래서 그런 걸 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정교 반드시 걸어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왕성 왕궁과 경주 남산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흐르는 것이 남천이에요, 남천. 그러니까 그 월정교를 꼭 한번 보시고, 금관총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봉분만 유출되어 있었는데 그걸 드디어 금관총을 이제는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경주가 정말, 전에 경주 지역학자 한 분을 그래요. 금관총을 저렇게 내팽개치고는 경주 역사 문화 얘기하지 말았는데 드디어 전시관도 만들고 그 사료실도 만들고 해가지고 금관총 유적지를 꼭 가보시고요. 들어가면은 안에 진짜 옛날 고분을 이렇게 만들어나는 걸 그대로 보게 해놨거든요. 돌과 적석 목하고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소개드린 도심 고분공원, 그러니까 마음속이지만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대농원하고 노동노석고분, 그 쪽생지구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발굴 복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다 연결하면 고분 파크는 세계적으로 경주가 보여올 만하겠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황룡사지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얼마 전에 거기도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황룡사지 전시관 들어가 보면은 구층 목탑도 10분의 1 축소 모형이 안에 있고요. 영상도 있고 황룡사지가 뭐 당대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니까 이제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황룡사지터 가보십시오. 들어가면 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주 박물관도 안에 가보면 수장고하고 도서관을 천년의 수장고, 천년의 서고 했는데 건축을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자료실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아마 야 이런 이쁘게 또 건축할 수 있구나 해서 경주 관광하는 재미가 박물관에 있는 거니까 뒤쪽에 새로 지었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천년의 서고, 천년의 수장고 반드시 보시고 또 지금 드디어 그 경주가 자연스럽게도 제주도하고 막 경합 끝에 올해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들이 다 오거든요. 미국의 그 용문 도람프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다 옵니다. 21개국 정상이 경주에 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박물관 지금 전부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상들 만찬을 위해서 국립경주박물관 뒤쪽에 석가탑, 다보탑 모형이 있는 거를 그 옆에다가 새로운 목조 건물로 만찬장을 멋지게 지금 또 만들어놨어요. 지금 새로 만들면 아마 보존하겠죠. 그것보다는 박물관에 처음으로 금관이 지금 신라시대 금관이 발굴된 게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총 6개가 발굴됐답니다. 6개. 그런데 한 번도 6개를 동시에 전시한 적이 없대요. 3개는 지금 경주에 있고, 2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또 어딘가 있고, 해서 흩어져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때 정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국립경주박물관 전시홀을 리모델링 하면서 처음으로 6개의 금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마 놓치지 마시고 11월 1일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이상인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1월 초에는 경주를 가셔가지고 11월 초 되면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가보면 박물관에서 이때까지 못 본 그 금관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전시도 아주 멋지게 할 거예요. 이제 그 기법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덕 대왕 신종 에밀레종이죠. 에밀레종도 이번 정상들이 왔을 때에 처음으로 직접 타종을 해본답니다. 들어봐라. 이게 역사와 전설이 있는 종이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에서 녹음회가 틀어주고 있는데 정상회의 할 때는 직접 타종도 한다니까 뉴스에 나오겠죠. 그래서 경주는 조금만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볼 것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보다도 왕들이 있던 왕성, 왕궁 그 월성 안에가 걸으면 한 2km 되거든요. 쭉 다 걸으면 한 30분 하면 다 산책할 수 있어요. 가보시면 월성 그 반월성이라는 그 월성의 바깥쪽으로는 토성을 쌓을 때 쓴 머리만 돌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쌓여 있어요. 딱 보여요. 그래서 한번 월성 산책 때 보시고 천년의 어떤 기운, 느낌, 시간의 흐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 지금 말하는 게 다 천년이잖아요. 935년부터도 천년이 지나버렸고 그 궁도 천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곳이 경주고 또 월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봐주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